21대 국회의원들의 발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까지는 약 400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 법안은 발의된 순간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논란의 중심이 된 법안,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 살펴봅니다. 이번 주 살펴볼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전세 무한 연장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자가 월세 3기분을 연체하지 않은 이상 집주인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데요. 재계약을 할 땐 월세 또는 전세금의 인상 비율이 5%를 초과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살기 위해 세입자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허위로 드러나면 임차인이 부담한 이주비와 2년간 임대료 증가분 합계의 3배를 세입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전세, 월세가 늘어나는 건 물론이고 임대차 시장 전체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가진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고 또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점이 있는지 VCR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임대차 시장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 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핵심은 임대차 3법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라고 하는데요.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윤후덕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윤후덕 의원의 안은 세입자에게 최장 2년간 한 차례 계약갱신권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윤 의원의 안대로라면 현재 2년인 임대차 보호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박 의원의 안은 더 강력하죠. 세입자에게 무기한으로 계약갱신권을 주자고 제안한 겁니다. 세입자가 원하는 만큼 주거 기간을 보장하자는 건데요. 임대차 계약에 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미국 일부 도시의 제도를 빌린 거라고 합니다. 임대차 3법이 실현되면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고 또 부정적인 효과는 무엇일까요?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언론이 인정한 부동산 전문가이자 부동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박종복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세입자들의 전세 계약이든 월세 계약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자가 한 번 더 연기를 요청하면은 4년, 그러니까 2년 계약을 더해서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청구권이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재계약할 경우에는 임대료는 5% 이내에서 인상해서 재계약이 가능하고, 만약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묵시적 갱신이 지났다. 우리가 지금 현재 발의된 내용은 세입자는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집주인에게 나가겠다, 재계약하겠다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일 그게 묵시적 갱신으로 지났을 경우에는 임대료 5% 이내에서 인상 없이 기존에 있는 전세 가격 그대로 자동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그 발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이 많이 시행될 거는 부정적인 영향이 일단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전세 가격 상승은 규정 사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 전세 물건이 상당히 지금 기하고 있는 상태고, 또한 부동산 매매 거래율이 줄어들고 있으면서 오히려 전월세를 찾는 분들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또한 전세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뀔 때 1990년도에 그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2년으로 계약 기간을 늘렸다. 그때 당시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약 17%의 전월세 가격이 전국적으로 상승했거든요. 그 효과가 다시 그대로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져서 오히려 세입자들한테는 전셋집을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구하기 어렵고, 오히려 지금보다 집 사이즈를 줄이지 않으면은 그 오른 가격의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에서 반전세로 살 수 있는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박의원 입법안의 핵심은 임대차 재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계약 갱신 청구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 기간만 2년으로 보장할 뿐 재계약을 할 때 임차인 보호 규정이 없는데요.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하면 계약 기간 내 임대료 체납이나 주택 파손 등의 과실이 없어도 무조건 퇴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이 보장된다면 재계약을 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연장해줘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한 다른 의원들의 입법안과 똑같은데요. 박 의원의 입법안이 갖는 차이점은 계약갱신 횟수에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들어서고 나서 발의된 수많은 주임법 개정안 가운데 윤우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갱신 횟수를 1회로 한정한 반면 박 의원의 법안은 그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에게 중대 과실이 없거나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임차인은 2년마다 안정적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전세 무한 연장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변호사에게 묻는다. 곽준호 변호사에게 듣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 내가 어떠한 펜을 가지고 있으면 이 펜을 내가 팔 건지 쓸 건지 또는 뭐 부러뜨릴 건지 이 모든 것들이 펜 소유자인 나한테 있지만은 이 법이 적용되면 본인이 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임차인이 난 이 집에서 평생 살 거야 한다면 평생 그 집을 살게끔 내어줘야 한다는 것도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상정이 가능하죠. 영구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일정한 서민들을 상대로 국가에서 영구적으로 나라에서 이제 임대를 해주는 것이죠. 그 영구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한테 다시 빌려준 경우, 거기에 대한 각종 문제, 법적인 문제들을 하는데, 물론 그것이 걸리게 되면 그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등의 제재를 따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밤마다 다른 사람 집 놓고 해가지고 이게 맞냐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노릇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재산권에 대해서 앞으로 제한은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비단 이 법뿐만이 아니라 세금도 더 높아질 것이고, 이런 걸 예측한다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집값을 올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전세를 받는다 한들 다른 부동산에 투자할 곳 또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이 아닌 이상은 굳이 전세를 받아서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 한다면은 전세보다는 당장에 돈을 얼마라도 받을 수 있게끔, 즉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 인기 있는 지역에 임차를 들어간 사람은 그 권리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겠죠.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겠죠. 그렇다면은 그 집에서 임대인도 결국은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있는 사이에 그 임차인은 그 권리를 약간의 소위 말하는 권리금이라든지 프리미엄을 받고 다른 임차인에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권리금이나 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또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실제로 상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목 좋은 곳에 있는 상가는 권리금이 있지 않습니까? 권리금은 임대인, 즉 그 상가의 소유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즉 목 좋은 곳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그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지급하는 돈이잖아요. 주택에서도 권리금이 도입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차인들끼리 이제 임대인 없이 그 권리금 주고받고 내가 나가는 대신에 새로운 임차인한테 돈을 받는 거죠. 내 이 집에서 이제 나가줄게. 하지만 너가 이 집에서 앞으로 평생 살 수 있으니까 나한테 내가 나가는 대가를 지급해라. 안 그러면 나 안 나갈 거야. 이러면 돈을 주고서라도. 대치동 같은 경우, 예, 그렇죠. 대치동 같은 경우에 학군이 있으면
고성 엄마들이 이제 권리금을 들고 이제 임차인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저 집은 이제 고3이 끝났으니까 이제 나이가 우리 아들이 이제 고3이니까 우리 딸이 고3이니까 이제 저 집에 가서 살 수 있게끔 하고 그 임차인한테 돈을 주고 이제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마 그 대치동 같은 경우에서는 고3 엄마들 리스트가 생기고 고3 엄마들 임차인 리스트를 부동산 업자들한테 가서 가지고 있으면 그 새로운 이제 고3 아들 또는 딸을 둔 엄마들이 와서 그 리스트를 보고 이 엄마한테 이제는 당신 자녀 대학 갔으니까 요 돈 받고 좀 나가주세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제가 악법이라고까지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약간의 악법은 아니다. 악법까지는 힘들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데 다만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한을 둬서 이 취지는 좋잖아요. 취지는 좋은데 지금까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풀어본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를 신고하듯 전월세 계약도 신고하자는 내용과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자는 내용,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임대차 3법.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취지는 좋지만 주택 임대 시장이 요동칠 수 있는 만큼 더욱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국회는 지금에서 이 법안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국회를 통과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